자, 이어서 3부 네. 유선남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정부터 한번 보죠. 네, 일단 오늘 일정 먼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일정 같은 경우는 수출입 물가지수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는 뉴욕에서 제공하는 제조업 지수와 필라델피아 연준의 제조업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준의 고용률까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저께 나왔던 스케줄로는 원유 재고가 있는데요.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12밀리언 정도의 배럴에 대한 재고가 나오게 되면서 예측치보다 훨씬 더 높은 원유 재고가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몇몇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연준 원로이사의 연설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스팅 연준위원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스케줄에 적혀 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구울 수비 총재와 보스티 총재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커다란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주요 스케줄을 보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F가 또 공개가 되면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대형 기관들의 13F가 공개가 되면서 포트폴리오 공개가 이어졌는데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대가인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일단 애플의 지분을 약 1000만 주에서 900만 주로 줄였다라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애플 지분을 100만 주를 팔았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자 애플 주가가 장외에서 소폭 하락하는 결과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애플을 팔고 쉐브론 옥시덴탈의 지분을 늘렸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야기는 저희 유선남님도 해주셨고 박 팀장님도 해주셨고 네.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엔비디아가 첫 번째 이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어요. 여기서 어떤 게 눈에 띄었을까요?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13F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처음으로 공개를 하면서 발표된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몇몇 주식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결과가 이어지기로 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RM, 나녹스, 리커전, 사운드하운드, 투심플 이렇게 5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사운드하운드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 사운드하운드의 주가가 30%가량 장외에서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운드하운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소프트뱅크가 빅커머스를 모든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사운드하운드에 약 7,500만 주 가까이를 샀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운드 하운드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제가 애플리케이션 하나 썼는데, 그러니까 음악 들려주면 막 그 노래가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궁금할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사운드하운드의 앱을 키고 제가 그걸 들려주면 뭐 이렇게 이거는 뭐 무슨 음악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했었는데 혹시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운드하운드 역시 AI 관련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사운드하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흥얼거리는 노래를 받아다가 이게 실제 노래와 근접한지를 알아보고 그 노래를 띄워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애국가를 부르더라도 정확한 노래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띄워줄 수 있는 종류의 AI 기반의 AI 데이터가 있습니다. 음성 기술의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엔비디아가 주목을 하고 매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들이었고요. 뭐 정확하게 매수한 이유는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쪽에서 아마 엔비디아 쪽에서 가능성을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이용을 안 해봐가지고. 저 예전에 이용해 볼 때,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에서 갑자기 이게 그 옛날에 그 음악 뭐지 하면서 흥얼거리잖아요. 거기에 허밍이 있어요. 네, 누르고 허밍으로 막 이러면은 찾아줘. 그 이제 나훈아의 뭐가 나오고. 그렇죠. 네. 찾아주거든. 근데 확실히 인공지능에선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아니더라도 그 언어 내지는 그 음악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누구나 다 딕션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사운드 하운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사실 애플 지분을 팔았잖아요, 워렌 버핏이. 근데 전체 중에 몇 퍼센트를 팔았나요? 약 10%, 약
정확히 말하면은 1000만 주에서 네. 900만 주로 줄인 거기 때문에 약간 10% 가량 판 것으로 아, 그래요? 보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아주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자, 아까 전에 뭐 약간의 좀 오류가 있었나 보네요. 예.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좀 네, 뒤에 가서 한번 될 체크를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테무가 알리바바 시총의 턱 밑에 이제 도달했다라는 이야기하는데, 와 정말 여기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1% 팔았다고 합니다. 1%. 1%죠, 1%. 아, 그쵸, 그쵸. 네. 1%, 1%. 알겠습니다. 자, 네. 수정했습니다. 1%로. 예. 그러니까 네네, 1% 예. 좋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테무의 시총이 지금 뭐 고공행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테무의 주가가 급등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테무 같은 경우는 지금 알리바바 시총의 거의 턱 밑까지 도달해 있다라는 뉴스가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테무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에 슈퍼볼에서 6번의 광고를 하게 되면서 여러모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일단 테무 같은 경우는 현재 시총을 1754억 달러로 알리바바 그룹 시총에 1867억 달러의 주가에 바짝 따라붙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최근 6개월간 핀듀오디오의 주가가 67% 오르는 동안 알리바바 그룹의 주가는 20%가량이 내게 되면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사실 시총은 뭐 역전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총은 역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산나 님이 또 이제 알리바바 과거 주주로서 보셨을 때 지금의 이 테무와 알리바바의 어떤 점유율 싸움 또는 이제 위치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라는 기업 자체가 가치주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소식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PBR이나 여러 가지 수치를 봤을 때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PBR이 1.33배고요.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경우는 8.81배로 사실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사실 반대로 핀듀오디오 같은 경우는 PBR이 자산 대비 가격이 약 7.78배, 그리고 PER 수익 대비 가격은 30배에 달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를 좀 인식을 하시고, 핀듀오디오는 현재 성장주에 기반한 가치 평가,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현재 반대로 지금 현재 테무한테 따라잡히고 있는 1위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테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저는 미국에서 쓰고 있기는 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주 쓰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긴 하지만, 알리바바는 알리바바만의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테무, 알리, 쉬인 이런 그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을 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내일 그 심층 때도 네. 이 테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심층 인터뷰 때 또 할 건데 예. 어쨌든 근데 요즘에 또 개명하신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테무로. 너무 테무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 지금까지 취재해 보면은 뭐가 있냐면 예. 알리익스프레스, 우리나라에서는 알리랑 테무가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알리 테무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가 되게 그 잘 되는 건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가 안 되고 특히 이제 북미권 지역에 가면은 알리익스프레스는 되게 미미하더라고요, 사용자의 증가 속도가. 근데 이제 테무랑 쉬인이 가장 빠르게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알리테무가 굉장히 많이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테무랑 쉬인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리고 그 미국의 국회 이제 국회에 자문을 하는 집단이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은 이커머스 잡아야 된다면서 거기에다가 의견을 내놨던 게 뭐냐면 테무 쉬인을 꼽거든요. 테무, 쉬인, 앤 이커머스, 차이니즈 인커머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테무랑 쉬인의 글로벌 사용자 수를 보면 3억 명이 넘습니다. 예. 지금 아마존이 3억 명인데 두 개 합치면 3억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야 알리지만 전 세계로 따져보면 테무랑 쉬인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다. 이런 것들 좀 보게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또 얼만큼 더 유지가 될지도 참 그거는 좀 문제겠죠. 지켜봐야겠죠. 예, 지켜봐야겠죠. 네. 또. 자,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이제 놀랍지도 않다. 네. 예.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예. 일본에서 니케이 지수를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약 사상 최고치에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장중에 38,100을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현재 지금 종가는 38,097로 그것보다는 속속 내려온 상태지만 34년 만에 최고치 경신이 아닌 버블 경제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야, 정말 강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13F가 나오게 되면서 마이클 버리가 또 많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이제 반도체 숏을 정리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는데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에서 쓴맛을 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숏을 정리를 하고요. 청산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아마존과 알파벳 그리고 중국주들에 대한 투자를 올렸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알리바바와 징동닷컴을 포함한 대형 중국주들을 조금 더 구매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 빅테크 기업을 산 것으로 봤을 때 유산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제 마이클 버리가 가치 투자자로 이제 전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클 버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이제 전체적인 숏은 아마 포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AI 쪽의 강세에 밀렸다 아. 보니까 아마 반도체주에도 손을 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중국주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경향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빅테크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존과 알파벳이라는 최근 들어서 좀 주식값이 좀 떨어졌던 친구들도 좀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마이클 버리가 드디어 숏에 대한 뷰를 좀 바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 뷰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영화 하나 나오겠네요. 또 빅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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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롱 하나 나올 때 됐죠, 이제. 예. 자, 좋습니다. 지금 그 테슬라와 관련된 루머가 하나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사실 테슬라 주가가 갑작스럽게 장외에서 급등했던 결과가 좀 있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13F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원래는 자신에 대한 지분이 13.5%였는데, 그걸 13%에서 20.5%로 뛰었다라고 어저께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장외에서 좀 크게 올라가는 결과가 있었는데, 루머로 밝혀졌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20.5%에는 304밀리언 주에 해당하는 아직 행사되지 않은 옵션이 포함된 지분이 20.5%다 보니까 사실상 딱히 전에 이미 갖고 있었던 주식수와는 변동성이 없다라는 결과가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요. USA 스톡마켓뿐만이 아니라 게리 블랙도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장외에서 투자자의 반응들이 좀 실망스러운 반응들이 좀 있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도 이제 일론 머스크에 관련 이야기네요, 또. 스페이스X의 본사를 옮긴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뭐 기업들의 본사들을 이전을 하는 방식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델라웨어 쪽에서 나왔던 재판에 대한 결과가 일론 머스크 쪽에 안 좋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의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개 서류를 제출을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테슬라 본사도 텍사스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아마 테슬라 본사도 텍사스요. 텍사스 쪽에 텍사스.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쵸.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텍사스의 이제 법인세가 좀 저렴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세금. 그렇죠. 직원들 세금도. 맞아, 그래서 세금도 오히려 맞아요. 직원들도 텍사스로 옮기는 걸 더 좋아하고. 그거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사실. 집값도 약간 예, 좀 집값도 낮고. 싸고. 그래서 그 차라리 샌프란시스코 저기 어디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것보다 그쪽으로 가는 게 똑같은 월급 받고도 내가 남는 돈이 훨씬 더 많으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예. 델라웨어 건도 있는 것 같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스코에서 또 4,000명 감원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스코가 또 워닝 발표를 했는데요. 시스코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양쪽에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를 했지만 문제가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연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4천여 명, 약 직원의 5%를 줄이겠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직원 수백 명을 감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신임 CEO가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행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그런 모양새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굉장히 큰 해프닝이 한 번 있었잖아요. 리프트에서 리프트. 이제 실적 발표에서 공 하나를 잘못 썼다가 막 60% 아유, 시간을 공 하나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사과를 했다고, 그러니까 CEO가 사과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리프트 CEO가 마진율을 아마 이번 해에 5%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실수고 이게 5%가 아니라 0.5%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 주가가 67%까지 올라간 주가에 30-40%가량이 폭락하는 결과가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리프트 CEO가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라며 마지널 에러라고 얘기를 하면서 0 하나를 덜 쓴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막 사람들 이제 그 대화창이나 이런 데서 실수했던 CFO 잘렸다는데 막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루머죠? 아니요. 리프트 CEO는 현재 아마 잘 다니고 있는 아니,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어닝도 잘 나왔기 때문에 아마 CEO를 자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CFO. CFO요? CFO를 잘랐다라는 소식은 저도 전달받지 그렇죠. 못했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인가 보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5의 판매, 그러니까 목표량을 하향 조정했다고요. 이거 안 팔립니까? 되게 인기 많은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소니가 현재 전체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5의 연간 판매 전망을 크게 대폭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PS5의 판매량 전망을 현재 2,500만 대에서 2,100만 대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아울러 소니는 엔터테인먼트와 이미지 센서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에 금융 사업을 아예 새롭게 상장할 계획을 밝혔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해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견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금융 사업 부분을 분할화 검토 중이라고 했던 소니는 2025년 10월 소니 파이낸셜 그룹을 상장하고 지분 20% 미만을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니 파이낸셜? 뭘 하겠다는 거죠? 비트코인 할래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별 실적 발표 소식이 있는데요. 기업별 실적 발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기업들의 어닝 발표들이 좀 있었는데요. 알버말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과 EPS 양쪽에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 가이던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커다란 양의 가이던스의 폭을 제시하게 되면서 사실상 주가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리튬 현재 마켓의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현재 리튬 가격 설정에 따라서 자신들의 매출과 EPS가 이번에 내내 커다랗게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가이던스 범위를 굉장히 크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가이던스의 범위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은 결과로 작용하게 되면서 성장성 자체도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번에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제시가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알bemarle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양쪽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요. 심지어 캐시플로우, 잉여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추가적인 M&A를 노리면서 더 많은 시추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주가가 장외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트윌리오 같은 경우는요. 매출과 EPS에서 좋은 성적이 냈지만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앱러빈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가이던스 3개 다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서 주가가 장외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워크와 패슬리 같은 경우는 조금 나눠지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업워크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가이던스 3개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고 패슬리 같은 경우는 매출과 가이던스를 미스하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장외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뭐 중소형 성장주들 또 이제 실적 발표가 얼추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의견이 어떻게 또 변화하는지 회사별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사별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가 JP모건을 통해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나왔고요. $80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컴캐스트 같은 경우는 레드번을 통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 스노우플레이크, US딜, 트윌리오도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지만 스노우플레이크와 US딜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있었지만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되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방금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워렌 버핏이
100만 주가 아니고 1000만 주고요. 그리고 자신의 총 지분의 1%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개를 바꿔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1000만 주 음. 팔았다. 그쵸, 많이 1000만 주. 팔았네. 근데 그게 1%. 근데 1%. 어. 아, 그러니까 9억 주 갖고 있으니까. 애플 1000만 주를 팔았는데 1%. 애플을 9억 주를 갖고 있으니까. 진짜 9억 주를 가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야, 야, 너 삼성전자 몇 주 갖고 내가 있냐? 동전주 9억 주도 안 못 가지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4만 주 갖고 있었던 거 있긴 있었는데 그래요? 50원인가 그랬어요. 50원짜리? 네. 정리매매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건 4만 주 갖고 있게 정리매매 한번 하셨구나. 네. 지금 이조 기자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실적 발표한 기업들 지금 오늘 보니까 크록스가 조금 전에 실적 발표했고 존디어도 발표했는데 이제 오늘 장 마감한 직후에 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장마감 이후에 드래프트 킹즈와 코인베이스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어플라이드 매트리얼, 도어대시 등등도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드래프트 킹즈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번 언급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스포츠 베팅류 쪽이 진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특히 여러 미디어 기업들이 그쪽에 눈을 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편이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번 어닝 발표를 하기 이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이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하는 등 최근에 코인 가격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호재가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크록스 쪽이랑 사실 존디어 쪽에 대한 어닝 발표를 전달을 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크록스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현재 장외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존디어 같은 경우는 어닝 같은 경우는 일단 잠시 찾아보게 되면은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네요. 이제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EPS는 예상치를 18% 비트를 했고 매출 같은 경우 1.4%를 비트하게 되면서 주가가 장외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아마 가이던스 부분을 체크를 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지 않나라고 조금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미국에서 크록스 많이 신고 있나요? 크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는 조금 유행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크록스가 좀 잘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예.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주변 같은 경우는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이 있는데 크록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나왔던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전 분기보다는 매출은 좀 줄긴 했지만 예상치였던 952밀리언보다 높은 960밀리언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고 예. 액세서리 분야 쪽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하죠? 비즈?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액세서리 비즈라고 하죠.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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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잘 팔렸군요.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적 발표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장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하게 될 기업들 다 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계속 몇 주냐 계속 이 말씀이 많으신데 저희가 뭐 약간의 뭐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그 버크셔 해서웨이는 9억 주를 들고 있다. 그리고 판 건 1000만 주고 전체 가운데 1%만 판 거다. 이 정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선남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